지금 토양오염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격장입니다. 예, 그렇죠. 사격장 중에서 우리 사실, 지역도 그래요. 예, 뭐 대구경 사격장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피탄지가 국민들 생활하는 데부터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총 사격장은 그 주변에 민가가 많아요. 맞죠. 예. 탄두가 부리가 1.1g, 납이 2.4g. 예. 그 3.5g입니다. 그게. 어떤 데는 진짜 수만 발, 수십만 발을 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오염된 게 한 몇 톤 정도 돼요. 어차피 사격을 하면 탄두가 납하고 구리 오염 물질로 돼 있으니까 피탄주 오염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하니까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거죠. 그럼 기준치를 초과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기 정밀조사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불에다가. 그럼 군도 토양오염 보존법에 적용 제외를 받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정밀조사를 해요. 어느 물질로 해서 어느 토양이 얼만큼 오염됐는데 정화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라는 게 조사로 나오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 다시 정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정화 명령대로 해서 2년 이내에 정화를 해야 되고요. 1년씩 2번 연장하니까 최소한 4년 이내에 그 정화를 완료를 해서 완료 검증까지 받아야만 이제 행정적으로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육군에만 사격장이 한 1000여 개 정도 되는데 토양환경보존법 걸고 거기에 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격장이 단 한 개라도 있겠습니까? 피탄지를 조사하면 다 오염 조사 정화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뭔가 이 법에서 좀 막아줄 수 있는 뭔가 이런 시스템적인 게 돼야 돼요. 문제가 된 데가 어디냐면 전방 최일선에 있는 모 부대가 그것도 신병들이 사격하는, 그러니까 사단 전력의 한 반 정도가 소총 사격을 하는 사격장이 시료 하나 떴는데 기준치에 한 2배 정도가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정밀조사 행정명령 내렸어요. 정밀조사 했습니다. 정화명령 내렸어요. 정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격장은 지금 정화하고 있는 동안 사격을 못 해요. 또 소총 사격하면 거기에 탄에 납하고 구리가 있거든요. 그건 또 오염되는데요. 그 사격장 결국 폐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방에 그런 소총 사격장 하나 확보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하나 다 양보하다 보면 군은 어디 가서 누가 어떻게 교육훈련합니까? 최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소총 사격 훈련을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 실무자가 내가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윗사람한테 얘기하면 윗사람은 더 윗사람한테 얘기하고 국방부 장관님이 환경부 장관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 때. 그렇죠. 네, 법이 이러니 이거 좀 법을 좀 완화하든지 군에 대해서 특별한 게 뭔가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뭐 다른 대책이라는 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위해성 평가라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해성 평가를 해서 위해성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위해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정말 위해성이 높아가지고 낮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사격장 폐쇄해야죠. 이제 저는 그것까지는 수용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윗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서 다른 부처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바꾸려고 하느냐. 아무도 그런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전방에서 사격장이 하나 없어져도 이건 내 책임도 아닌 거예요. 그럼 사단장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교육훈련 시키려고 하니까 먼 거리로 차를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럼 차로 이동하려면 거리가 멀어지면 그것도 결국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그렇지. 예. 군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적 보고 싸우는 사람은 정말 싸워서 이기고 적과 싸우지 않는 이면에 있는 사람들은 또 챙겨야 될 걸 챙겨서 완벽한 조직체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누구나 다 적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한 면이 잘 나간다는 얘기는 그 다른 이면에 한 면은 죽고 있다라는 뭔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가져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왜 그 태안에 왜 기름 막 엄청나게 쏟아졌을 때 그때 그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저걸 했는데 네. 큰 기름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컸죠. 진짜 국민들의 진짜 그 땀 어린 노력으로 해서 조기에 그게 다 이제 복구가 된 거예요. 우리 군의 노력이 정말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감시하고 있던 그 감시 장비로 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사고를 냈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었고요. 군인들은 거의 뭐 한 2달 정도를 그냥 진짜 병력들 다 지원해서 텐트 치고 다 수고하고 오로지 임무가 그것만 있었다 보니까 실제로 국가 위기 시에 참 군이 모범적으로 했던 정말 그런 수범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진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군이 나가서 뭐 예를 들면 뭐 수해 때 군인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나가서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저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그 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여튼 군의 역할이 결정적이라 가지고 내 기억으로는 연인원으로만 한 10만 명 이상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큰 돌을 천으로 다 씻어냈잖아요. 그러고 해서 그걸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진짜 기적입니다. 그거는 사실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다시 이제 토양 오염 쪽으로 돌아가서 저하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용산 미군 기지. 네. 토양 오염을 이제 이렇게 정화하려면 하여튼 뭐 화학적 방법, 네. 생물학적 방법, 네. 물리적 방법 이런 걸 이제 총동원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60 플러스 기후 행동이라고 60 넘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좀 모범적인 활동을 해서 네. 후배들한테 좋은 그 세상을 물려주자 그 모임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30대들하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내년에 생물학적 방법으로 네. 저희들이 좀 많이 심는 거 양삼, 아, 네. 캐나프. 네. 캐나프를 심으면 토양 오염에 상당히 빨리 네. 이게 식물을 정화를 이용해서 정하는 방법. 시켜요. 그래서 내년에 네. 지금 계획으로는 서울시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잘 해가지고 10,000명이 10,000원씩 내가지고 1억을 만들어가지고 네. 캐나프 씨를 사가지고 10,000명이 가서 한 앞에 10평씩 그럼 10만 평을 딱 심으면 CO2로 얼마나 흡수하고 토양 오염을 얼마나 정화한다는 게 계산이 딱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자. 정부나 뭐 국회의원한테 뭐 요구만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건 그냥 우리가 해버리자. 그걸 지금 준비 중이에요. 네. 부천에도 미군 기지가 15만 평짜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춘천에도 20만 네. 평짜리. 네. 그 전국의 몇 군데가 아이 그럼 뭐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우리의 땅이니까 민이 스스로 좀 하고 또 관이 이걸 돕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이걸 투입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그 성과를 같이 누리도록 누가 뭐 출마해서 이거 뭐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도우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새마을 회장할 때 양삼 심는 거를 최종 목표는 3,000군데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450군데 심고 그만 관두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어요. 난 김 교수께서 그런 전문성이 있고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데 초기에 이제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 같이 그 사례 발표도 과학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네. 있습니다. 그런 네. 걸 좀 청원을 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어. 예. 상징적으로 용산 기지를 먼저 한번 하자.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 거거든요. 아직 제가 나이가 좀 2살이 안 돼가지고 그 60 플러스 기후행동 거기에 가입이 안 돼서 조금 좀 제한은 되지만 어떤 명분이든 하여튼 명분만 주시면 제가 가서 예. 제가 거기 고문인데 그 특별히 50대를 이 운동의 자발성과 기여도를 가지고 하겠다는 분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그 우대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제가 고문으로서 한번 고문의 권한을 활동해서 잘 대표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니 저는 정말 그 용산 미군기지 뭐 이렇게 항의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우리 스스로가 시민의 힘으로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운동의 맞습니다. 원동력이라고 봐요. 네. 토양 오염 얘기를 하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발점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준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어쨌든 뭐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오염된 토양이 그 오염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염된 토양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정화를 해도 이거 정화 비용이 엄청 비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법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극한 얘기로 사막이 오염이 됐다. 그럼 사막이 오염돼 가지고 피해 볼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뭐 나무가 죽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막이니까. 얘들은 정화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사막이 오염이 됐다. 그럼 우리는 농도 기준이거든요. TPH 501이면 정화해야 되는 거고요. 499면 정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못 자르듯이 잘라놓은 이 기준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데 용산기지가 TPH 기준으로 해서 뭐 환경단체에서 뭐 몇 배, 뭐 몇천 배. 토양용 보전법에 이제 이 기준을 정해놓고 시료를 뜨거나 뭐 그 검사하는 방법은 이제 그 공해공정시험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해공정시험법 보면 그 오염 기한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서 또 시료를 채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점에서 그 오염이 많이 된 그 지점에서 시료를 떠서 보다 보니까 뭐 원래 토양이 이렇게 불균질하지 않습니까? 오염이 되면 동시에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물에다가 갖다가 설탕 넣고 딱 흔들면은 농도가 다 똑같아지지만 토양은 넣고 흔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농도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건 기름 덩어리 떠가지고 분석하면 기준이 500인데 500에 뭐 1000배 이상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법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건데 이제 용산 기지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이게 2000이 됐다 3000이 됐다 이게 정말 위해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당장 복원을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왜 안 해도 되냐 하면 일단 미군들이 거기 살았어요. 네. 미군들이 기지를 사용하고 비울 때 정화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키세라고 하는 인간 건강에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정화해서 주겠다라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 빠져 있는 게 토양 오염이에요. 그럼 얘들은 그거를 어떻게 보냐 하면 이거 토양이 오염됐는데 이게 인간 건강에 그렇게 실질적이고 급박하지 않다. 위협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미군이 바라보는 기준하고 우리 한국이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잣대를 놓고 보면 어쨌든 기준이 초과됐으니까 정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미군의 어린이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미군들도 있었고 미군의 그 부모 뭐 가정 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약자 뭐 다 있었을 텐데 그분들 중에서 이 오염된 토양으로 해서 진짜 암이 걸렸다든가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모든 기지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우리 기준에 맞춰서 정화를 하다 보니까 미군들하고 우리하고 벌써 이제 첫 번째 여기 갭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파 협정에 보면 사실은 이제 원상 회복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잘 아시지만 이제 한미 간의 그 소파 주둔관 지휘 협정을 만들 그 시기가 50년, 60년대 뭐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그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얘들이 협정 내에 보면 원상 회복의 책임도 없지만 얘들이 갔을 때 남아있는 그 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그 당시에 우리가 협정을 맺을 그 당시는 진짜 춥고 배고프고 없을 때인데 원상 회복 하지 마. 우리 그 건물 진짜 쓰기도 급급해.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에 와서 그때 시점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시 시점에서 그게 불평등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협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는 요건 너네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계속 이제 발전시켜서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하여튼 미군 기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 이제 예산으로 해서 자국 예산으로 해서 이제 정화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또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요. 미군 기지가 2010년도에 폐쇄된 게 엄청 많았습니다. 폐쇄란 얘기는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다가 이제 평택 쪽으로 이전하고 기지가 비어 있는 거죠. 기지가 비어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정화를 해서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누구도 조사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래? 조사를 하게 되면 환경단체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원인자 미군이 이거 정화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예산으로 정화하냐는지 이거 가지고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할 생각 자체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계속 수평선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미군들은 안 해준다고 그럴 거고요. 실제로 안 해줬고요. 그럼 우리는 뭐 조사하면 또 우리 비용으로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또 욕먹을 거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거의 10년 다 됐어요. 그래. 그래서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이제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그 처방,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전적으로 난 잘했다는 처방이 뭐냐면 야, 일단 이거 우리가 조사해, 정화해, 그리고 구상권 청구하자. 이거예요. 사실 구상권 청구해서 미군들이 줄리는 만무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그럼 뭔가 좀 그런 쪽으로라도 좀 이렇게 좀 길을 열어서 10년 동안 기지가 폐쇄돼서 예를 들면 원주의 캠프론 같은 경우 얼마나 그 지역적으로 좋아요. 그렇죠. 그 중심가에 있는 어떤 그런 기지들이 다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사를 못 해가지고 반환을 못 받고 우리도 못 쓰고 쟤들도 못 쓰고 텅텅 비어서 놀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건 아니죠. 네. 근데 이건 진짜 우리 환경하는 사람들도 각성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진짜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면 환경단체들도 진짜 같이 합세해서 해결책을 내고 서로 좀 대안을 찾아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좋은 말씀이에요. 네.